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빠르게 오늘 시장의 핫 종목 3가지와 직접 보는 종목, 시장 마감까지 쭉 훑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태양광 회사로 본격 탈바꿈한다 한화솔루션이에요. 증권가에서도 평이 좀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도 나아지고 있는 게 개선되고 있는 게 숫자로 보이고 있죠. 투자 매력도는 어떨까요?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5로 일치가 됐고요. 사실 최근에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수요 때문에 많이 올랐던 태양광주들이 다 조금 꺾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한화솔루션은 여전히 평가가 좋아서 그런가 좀 투자자분들이 계속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전가요? 네. 일단 한화솔루션은 이제 한화그룹 쪽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일단 담당이 안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역할이 없습니다. 그게 살짝 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화첨단 소재를 분할해서 이제 태양광 쪽입니다. 물적 분할을 해서 앞으로 뭐 지분 매각해서 이제 미국 공장에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주겠다라고 하는 과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한화솔루션의 아직까지 매출의 절반 가까이는 지금 이제 석유화학 쪽이죠. 네. 과거에 한화 석화 관련된 쪽은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쪽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여기서 벌은 돈을 태양광으로 열심히 또 끌어올려서 이제 흑자 언제 되나 했던 모습들이 이제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 한 1,400억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300% 이상 증가되고 있고 연간으로는 태양광 쪽이 한 9천억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는 만큼 강한 이제 자신감으로 돌아왔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 석유화학 쪽은 그 사이에 좀 위축이 돼서 그만큼 못하고 그럼 반대로 석유화학 쪽까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둘 다 좋은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가 조금 더 커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태양광도 같은 업체 사이에서도 네. 지금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체력이 되는 쪽,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한화솔루션 쪽으로 계속 또 움직이는데 나머지 쪽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쪽이 신고가가 나야 나머지 종목도 따라가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5 의견 두 분 모두 주셨고요. 현재는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도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한 종목이죠.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가스의 국산화로 인해서 위기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거 말고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오르고 있는데 그냥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두 분에게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OX 나뉘어졌는데요. 서영화 차장님. 네, SK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열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네. 3일 동안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11%, 12%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바탕에는 외국인들 그리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에요. 지금 시장을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봐야 되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상승할 건가에 대해서는 감론을박이 많은데 일단 오늘 수급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전기전자를 외국인들이 무려 4,400억 사고 있고요. 여기다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투신 연기금까지도 전기전자에 붙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과는 딴판으로 안 오를 수가 없는 수급이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2시 반 기준으로 보니까 250만 주 이상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꾸준하게 늘려왔죠. 근데 그런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이게 연속적인 상승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는 약간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 시장에 대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막혀오던 61선 부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93,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93,000원까지 남은 구간을 먹으려고 이 종목을 산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강력한 돌파가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막힐 수 있는 구간을 염두에 둔다라고 했을 때는 신규 매수는 조금은 보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 SK하이닉스 상승 배경에 이것도 있나 싶을 만한 게 오늘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의 비중을 확대하겠다, 재고 사이클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덧붙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오 의견 주셨으니까요. 한 지난 2, 3주간 삼성전자 저한테 모셨을 때 네. 전 다 O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네. 아유, 잘하셨어요. 네, 칭찬받으려고요. 아이고, 잘했네요. 네. 그렇게 썩 예. 아니요, 진짜예요. 네. 네, 일단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가격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아주 업황이 안 좋았을 때의 PBR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마당에 여기서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지금도 단기적으로는 저항대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9만 원대에서 또 공방은 펼치겠지만 업황은 바닥권이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마 실적은 생각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안 빠지는 기이한 현상을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박스권, 그러니까 즉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그 안쪽으로 내려왔다가는 어떤 업황의 턴을 기다리는 박스권 정도로 생각을 하시되 박스권 하단부 쪽에서는 계속 모아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9만 원대 이상에서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아직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실적 발표하고 약간 실망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또 자리 봐서 조금씩 늘려서 내년에 변화를 대비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SK하이닉스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내년을 바라보고 대응을 하자. 네. 오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오늘 게임주들의 하락이 좀 큰데 크래프톤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가상에서도 눈높이를 많이 낮췄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버렸는데 3분기 감익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투자 의견. 지금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마이너스 50% 이상은 기본일 텐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버릴 건 버리고 가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X로 일치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게임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런데 팔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못 팔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팔 수는 없어요. 지금 팔 수는 없다라고 보이고 다만 네. 이제 레버리지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오이즈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줬어요. 기존에 해왔었던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MMORPG 이런 전략적 부분에 조금 특화만 되어 있었던 업체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깼죠. 콘솔 게임으로 삼관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크래프톤도 일단은 콘솔 게임을 장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북미랑 유럽 이런 쪽들에 공략을 하겠다라고 시동을 걸면서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런 것들의 2차 트레일러가 공개가 되고요. 추가 콘텐츠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3분기 인도 사업 일시 중단 영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에 감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국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게임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게임하면 최고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가운데에서 탑10 순위를 보게 되면 중국 게임사들의 게임들이 꽤 올라오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까지도 지금 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싼 종목들이 정말로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유동성도 없는데 가뜩이나마 조금 있는 유동성들이 게임 쪽으로 몰려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X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도 두 분의 의견이 X로 일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오늘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마지막 줍줍할 만한 종목 무엇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볼게요. 착한 날개 시스템이라고 해주셨고요. 요거는 뭔가 뭐 시스템으로 끝날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증착 기술 확장이 어디까지일까? 반도체입니까? 맞아요. 반도체 증착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열어보도록 하죠. 선익 시스템 착한 선의 선, 그 선인가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과 지오 엘리먼트가 나왔는데 선익 시스템을 지금 바라보는 이유는 최근에 그 뭐 OLED 투자 이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애플의 기기 때문입니까? 둘 다죠. 근데 오늘 사장님하고 공교롭게 다 증착 쪽이네요. 이쪽은 디스플레이 쪽, OLED 쪽에 증착 관련된 네. 특히 소형 쪽이죠. 그런데 대형 쪽으로 넘어가려고도 하는데 그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소형 쪽의 OLED 증착기 시장의 마켓쉐어 1위 쪽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마 내년 초,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서 공개할 게 벌써 준비를 세 종 세트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처음 공개하는 게 리얼리티 프로가 이제 첫 선이 보인다고, 이것도 뭐 다 애플에서 확답은 안 해주는데 이제 그럴 뭐 여러 가지 통로로 인해서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유출을 하는 과정이고요. 내년 1월 말쯤에는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서 변화를 이끌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새롭게 XR 기기가 보여주면서 나오는 이제 콘텐츠가 먼저냐 아니면 또 기기가 먼저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성과를 내는, 또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쓰는 장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역할이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지난 실적 보게 되면 뭐 적자 계속돼서 별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서서히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때가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애플이 지금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좀 좋은 것 좀 만들어 다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올레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OLED OS 쪽에 어떤 개발을 의뢰해서 기존에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끌어올릴 수 있게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와 함께 또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이런 회사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실적 변화가 확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시 지난 영광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하락할 때도 패턴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한번 많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내려오는 과정 쪽에서 중요한 지지권에서 이탈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 다시 수혜는 분명하겠다는 쪽의 시각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변화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지난 고점권역까지는 시도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25,000원대 전후로까지는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이었어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차라리 착하게 익절할 수 있는 익절 이익을 하면 어땠었냐라고 의견 주셨는데, 다 김민수 대표님처럼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이렇게 목표주가 25,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 저희 방송에서 처음 소개해 주시죠. 예. 저도 좀 낯선 종목이었어요. 네. 찾다 보니까 수급 특징주로 좀 잡혀서 일단은 공부하다 보니까 괜찮은 기업이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노광 공정 EUV라고 하죠. 채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단에도 점점 더 채택률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ALD라는 부분에 이제 아까 증착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증착 장비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 ALD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제품인 캐니스터와 레벨 센서,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정말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1분기, 2분기 각각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33%에 달하고요. 2분기에도 30% 달합니다. 이런 영업이익률이 과연 제조업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굉장히 몰랐던 업체인데 이런 것들을 좀 새로 알게 됐고요. 95%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런 구조가 향후에도 기술적인 장벽,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해자가 되겠죠. 해자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EUV 공정들의 채택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이런 기술적인 장벽을 바탕으로 해서 단가 협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도 오히려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 오늘장 1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마감의 사도 괜찮은지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마감에서 조금 너무 급하게 사지는 마시고요. 네. 수급이 들어왔다가 조금 이제 매물대, 여기 보이시는 빨간 거 상단 쪽 한 21,000원 정도 돼요. 거기 가니까 역시나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빠지는 분위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 자체가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6,000원 매물대 하단까지 열어놓고 분할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오 엘리먼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가 좀 강했는데 또 그 안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또 강하게 받쳐주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먼저 김일수 대표님 기관 쪽의 매수 매도 동향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기관들 쪽에서는 주식을 대부분 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눈에 띄는 종목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어제 며칠째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이제 망 사용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데 그쪽에 좀 자유로운 쪽의 시각이 나오면서 장중에 상승폭을 키웠다가 시장의 부진과 함께 조금 좀 약한 모습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전히 기대감은 또 요즘 이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 나온다 그러면 재조명이 들어가고 또 카타르 월드컵 있죠. 이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높아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도 강하게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8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추세를 전환할 정도의 강한 매수세인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너무 낙폭이 컸다라는 쪽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오는 변화다라는 쪽에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추격 매수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나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IT 쪽의 변화들에 많이 빠진 한 섹터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또 SK하이닉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추격 매수보다 또 눌림목 들어올 때는 봐야 될 또 기관의 매도는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은 그 전에 미리 샀다가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매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떤 수급적인 일련성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감소됐다. 근데 뉴스를 좀 잘 보셔야 될 게 네. 이게 IRA 법안에 대한 피해로 전기차가 덜 팔린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쪽과 관련된 수급이 약간 또 꼬이면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제대로 대응을 출하를 못 하다 보니까 나와서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전기차가 못 나갔다가 이게 팩트인데 왜 지금 뉴스는 이상하게 또 꼬아서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인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는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 매도 동향도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에만 수급들이 몰리면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2시 반 기준으로 400만 주 이상 샀기 때문에 수량은 더 늘어났을 걸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도 250만 주 2시 반 기준인데 더 늘어났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랜만에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63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아침부터 해서 꾸준히 늘리는 모습들에다가 투신, 연기금, 보험까지 같이 붙어주면서 오늘은 9%에 달하는 장대 양봉이 좋지 않은 업황에서도 출현이 됐습니다. 12,000원대에서는 조금 바닥을 잡는 모습이긴 한데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지는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 밑으로는 한화솔루션 역시나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뭐 가격에 중간중간 단기적인 흔들림은 외국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액공제 혜택에다가 실적까지 같이 폭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작에 초입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금융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샀네요. KB금융 53만 주, 우리금융지주도 53만 주 샀고요. 다만 네이버는 210만 주가 넘는 매도가 계속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섣부른 접근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30만 주 이상, 그리고 밑으로 한국토지신탁도 70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네이버가 6% 넘게 7%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현재 구간 0.24%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코스닥의 동시효과 구간에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685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밤에 뉴욕 증시 상승은 우리와는 좀 다른 이야기처럼 마감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